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또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 나눠봐야겠죠. 김종우 연구위원 그리고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940선은 아쉽게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양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 한번 나눠볼게요. 팀장님. 네, 일단은 이번 주에도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는 역시 지난주에 실행되었던 ECB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QE의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상황이고 내년 9월까지 QE 정책이 실행된다고 해도 그때까지 이제 물가 상승률이 2%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적인 QE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규모는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유럽계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 2011년에 LTRO가 실행이 됐을 때도 국내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유럽계 자금이 어떤 섹터를 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제 대형 경기 민감주가 단기적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수했던 섹터군을 한번 살펴보면 화학과 철강, 기계와 조선업종에 대해서 순매수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현 수준에서는 이제 기계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3사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화학과 철강 대형주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적인 종목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최근 6년 내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더 못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30% 이상이 올해에만 1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핀테크와 사물인터넷, 모바일 게임주가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PER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좀 압축이 필요한 구간이 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김 의원님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는지 좀 전해주시죠. 저는 전문가분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안전자산 성현상이 더 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QE 이후에는 외환자산 쪽으로 뭔가 돌아설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호주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유로화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고요. 바닥을 못 잡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놓고 보게 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기업의 이익 신뢰도는 수출 기업일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각국이 모두 환율 전쟁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실적 신뢰도가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전략만 필요하다. 시장 지수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은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선별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동일했죠.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기아차 그리고 현대위아에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기아차나 현대위아 모두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자, 주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실적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종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기아차, 현대위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된 현대차의 실적도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업이익이 그렇다는 것이지 매출액은 좀 견조한 수준에서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악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원화가 조금 강세 부분에 있었다는 것, 루브라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 결국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자동차를 잘 못 판 게 아니라 팔았지만 외부적인 환율 여건이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적이 둔화됐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동차주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는 주가의 하방을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 주주하는 정책이죠. 현대차와 기아차 각각 배당을 3,000원과 1,000원으로 좀 올리는 모습들,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동차주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업종이 현 수준에서 저평가 매력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PER이 6배, 7배, 현대차 그룹주 다 그 수준에서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도 가치주로 장기 홀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ETF인 코덱스 자동차를 매수해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긴 시각으로 코덱스 자동차 쪽에 되려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자, 종목에 대해서 또 점검할 건 이 화장품주, 그것을 이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260만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더 갈까요? 아니면 좀 쉬어갈까요?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뭐 PER로 모든 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PER이 40배를 넘는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고요. 현재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만 꺾이게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보유하신 분들이야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제외하고 다른 화장품주도 약간 기대감이 반영된 구간으로 전반적으로 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화장품주는 모멘텀이 컸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보유하신 분들만 좀 관리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살만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뭐 살만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뭐 역시 뭐 신고가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중국 성장 기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의견은 뭐 전문가와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회 연구위원 그리고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